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GTX-T 노선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김포시는 1년 사이에 많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경험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GTX-T 노선 유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받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GTX-T 노선은 김포 한강신도시로 유치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필요성이 실제 GTX-T 노선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외부로 통하는 전철은 골드라인이 유일합니다. 도시에 마땅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한강신도시 특성상 외부로 이어지는 골드라인으로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 역시 외부로 통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강신도시는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풍무역을 기준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역세권 신축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한강신도시의 교통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역시 한강신도시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강신도시의 교통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GTX-D 노선 신설 때문인데요. GTX-D 노선이 한강신도시로 유치될지 그 여부는 결국 최종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한강신도시로 연결될지 여부는 현재 한강신도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GTX-D 노선이 한강신도시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TX-D 노선이 한강신도시로 들어와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김포시의 인구 증가 추세 때문입니다. 김포시의 인구는 지난 2012년에는 채 30만이 되지 않았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어느덧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김포시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한강신도시에 신규 공급된 아파트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더욱이 최근까지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을 안고 내 집 마련과 투자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고 싶은 외부 소요가 한강신도시로 집중되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금은 약간 둔화된 상태지만 지금도 꾸준히 외부 소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신도시의 GTX-D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강신도시에서 외부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전철 노선인 골드라인의 혼잡도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 김포시민 말고 김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출퇴근 시간에 골드라인을 타보신 분 있나요? 실제 퇴근 시간에 김포공항역에서 한강신도시 방향 정거장으로 가보면 정거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거장에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서있을 공간조차 없을 만큼 승객이 가득 차고 3분 간격으로 열차가 도착하지만 승객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대를 그냥 보내고 겨우 탑승해도 열차 내부에서는 승객으로 가득 차서 온몸이 짓눌리고 숨쉴 공간조차 없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한마디로 골드라인은 김포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함이 목적인데,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 한 번에 수송 가능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드라인의 차량 수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현재 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현재 전철 한 대당 2량에 불과한 열차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역사의 크기부터 확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골드라인은 지하 깊은 곳에 철도를 만들어진 탓에 역사 증축이 힘든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 수를 늘리려면 늘린 차량이 정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골드라인은 기술적으로 정차할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포시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출퇴근 시간 위주로 차량을 더 투입해서 현재 3분 정도인 배차 간격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열차를 운행하다 보면 지연 운행되는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타고 내리는 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돼서 공식적인 배차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신도시의 GTX-D 노선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확연히 빠르고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포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 표에는 인천광역시가 빠져 있는데요. GTX-D 노선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인천 청라와 영종도에 비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확연히 크고 빠릅니다. 신설 철도 노선의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실제 그 노선이 개통돼서 운행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이윤도 발생하고 노선을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인근 도시, 그 중에서도 GTX-D 노선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인근 도시에 비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위기상 GTX-D 노선이 한강 신도시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구례역과 장기역입니다. 구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한 김포시 국회의원이 GTX-D 노선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직접 구례역을 언급하면서 발단이 된 것이고, 장기역은 인천시가 조사한 GTX-D 노선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장기역을 직접 언급하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 골드라인의 각 역사 위치를 보면 역사 간 거리도 멀지 않고 도시 내 연계교통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한강 신도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GTX-D 노선을 한강 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GTX-D 노선이 한강 신도시로 연결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가정하에 원안이 발표되면 본원의에 따라서 세부 조건을 놓고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그 민원을 반영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GTX-D 노선이 한강 신도시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도시 구조로 보면 도시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내 집 앞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타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원안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강 신도시의 GTX-D 노선 유치는 부동산 가치 상승 의미를 넘어서 한강 신도시를 비롯한 김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강 신도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GTX-D 노선으로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 신도시의 위상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저로서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관련된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